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정신 상태도 안 좋습니다. 네, 코로나 걸리면 알아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뭐 기침할 때는 목이 따끔거리고 팔뚝도 따갑고 온몸이 이렇게 이불 세 개 뒤집어 쓰고 자야 돼요. 오한이 막 추워가지고 한여름에. 네,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입니다. 서초구 너마저 점점점 8억 뚝 반포주공 폭락,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초구 실거래 지수도 무너지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뉴스는 안 갖고 오고 실거래까지 있으면 어때서요? 서초구가 오늘 주제라서.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서초구도 그동안 혼자 플러스였다가 이제 보합으로 내려왔대요. 이제 방송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요게 어저께 실거래가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하죠. 요런 이상현상 있잖아요. 요런 거 뚝 떨어지고 뚝 오르고 뚝 떨어지고 뚝 오르고,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큰 거 있죠. 막 헬리오라든지 파크리오라든지 뭐 반포주공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이게 뭐 5천 1억 2억 이렇게 올라버리면 시가총액이 커지잖아요. 세대수가 다르니까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빼면 여기서 빠지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오른 다음에 요렇게 오른 거죠. 이거를 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빼졌다가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부분을 요 밑으로 내려놓으면 얘가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빼버리면, 요것도 빼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갖고 거의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거 갖다가 이건 어저께 거 오늘 업데이트 하니까 딱 바뀌었습니다. 오늘 뭐를 보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전혀 안 바뀌죠. 최근 두 달치 데이터만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오늘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어제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어제 오늘 요 정도로 이게 점점점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 빠졌다는 얘기는 보세요. 뚝 빠졌죠. 이거는 뭔가 큰 단지의 그 많은 세대수의 그 평형이 뭐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오늘 반포주공이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월간으로 명목지수가 월간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반포주공 때문이에요. 여기서 계속 흐르죠. 요걸 빼버리면은 여기서 또 계속 빠지는 중이에요. 계속 안 좋아요. 지금 7월달, 7월달 아직 8월달은 업데이트 안 했어요. 8월달은 지금 한 20건 신고됐나? 자, 오늘 거래가 너무너무 적은데 그 중에 반포주공 하나가 딱 거래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72제곱짜리는 우리가 AID 차관이라고 아파트 잘 오잖아요. 우리가 반포주공 뭐 1주고 2주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평형 때는 따로 놀아요. 따로. 요 평형은 따로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재건축 하기 전에 반포주공 그러면은 AID 차관까지 같이 합쳐서, 그 대신 한강변이 아니죠, 이쪽은. 그리고 평형대도 작아요. 72제곱짜리예요. 위에는 104제곱짜리인데. 근데 72제곱짜리도 금액이 30억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1490세대야. 한 평형이 웬만한 아파트보다 2배, 3배나 크다니까? 근데 이게 다 합치면 3590세대예요. 73년도 입주해서 지금 이제 50년 돼가네, 50년. 야, 어떻게, 지금 49년 차인데. 뚝 떨어진다. 근데 지금 전월 대비 2억 천원 하겠지만,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그래도 시거래가 방송 어떻게 안 넘기려고 지금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여기 지난달에 월 평균이 31억 6천인데 28억 4천도 있었고 34억도 있었고요. 37억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8억이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자, 최고점이 37억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29억에 신고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8억이죠? 최고점 대비로. 그렇지만 이제 월간으로는 2억 하락이에요. 2억. 뭐 큰 거는 아니죠. 그리고 지난달에 2억 8,400도 있는, 아니 28억 4천이 있는데 오늘 신고된 게 29억 5천이니까 오히려 그 저점 대비로는 1,000만원 1억 올랐어. 근데 문제는 지난달에는 3건이 됐잖아. 3건의 평균이 31억 6천이었다고. 왜? 34억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엑셀은 전월 평균 대비 이번 달 걸 따지거든요. 전고점 대비 안 따져요.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8억이 하락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그냥 캡처했어요. 여기 보시면
72제곱짜리거든요. 그러니까 AID 차관, 보통 반포주공 1단지는 그 안쪽에 있는 AID 차관이랑 한강변에 있는 뭐 반포 거기가 몇 주구예요? 잘 모르겠네. 거기 어마어마한 단지고, 거기는 진짜 그 한강변을 따라서 길게 돼 있어갖고 한강뷰도 많이들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엄청 대단한데, 그래서 37억이 걸렸어요. 37억. 1층인데 뭐 솔직히 재건축이 1층이나 3층이나 거기지. 37억이에요. 여기 35억도 있고 여기 34억도 있고요. 32억 4천도 있고 30억짜리가 3개나 보여. 그런데 7월달에 29억 5천이야. 37억보다 층이 높아. 2층이야. 근데 걔보다 8억이 나죠. 왜 그래? 서초구도 못 버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반포주공입니다. 한강변에 쫙 있고, 요 아마 요 뒤쪽이 요 뒤쪽이 아마 AID 차관 아파트일 거예요. AID 차관 아파트가 저기 어디냐, 도곡동 쪽에도 있지 않아요? 도곡동 밑에 거기 어디 재건축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가 삼성 아파트 됐나? 뭐 됐나? 옛날 50년 전 얘기니까 잘 모르겠어. 자 오늘 명목지수입니다. 명목지수 월간으로 보합으로 밀렸어요. 자,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했었지나. 근데 밀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기 물가지수를 환산을 합니다. 물가지수 환산하면 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목도 마이너스로 이제 진입했지만 물가로 환산하면 더 떨어져요. 즉 4월 물가로 환산한 지수는 4월달에 소폭 오른 거 말고는 전부 하락이야. 그러니까 물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물가를 왜 반영을 하냐 자꾸 사람들이 묻는데, 여러분들 집을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을 쳐봅시다. 만약에 10억짜리 산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안 산 사람 있다고 쳐보세요. 10억짜리 산 사람은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일단 복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나가죠. 거기다가 취득세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막 내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동안에 이자를 계속 낼 거고 관리비를 낼 거고. 근데 관리비는 집 안 전세 살아도 관리비 내는구나. 관리비는 뺄게요.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종부세 뭐 이런 것도 다 할 거고. 그러니까 집을 안 샀을 때의 기회비용을 다 감안한 게 물가예요. 왜?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잖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인해서 제일 나가는 비용이 그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원금은 뭐 내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이자는 안 내도 낼 돈, 집을 안 샀으면 안 낼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내가 내는 이자가 더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야지. 0%일 때 물가랑 5%일 때 물가랑 내가 내는 이자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물가를 항상 반영하고, 그리고 물가를 반영해야지 변곡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명목지수는요, 변곡점이 늦게 나타나. 죽어도 안 빠지려고 그래, 호가라서. 근데 실질지수는 확 빠지는 거 보세요. 자, 반포를 보겠습니다. 일단 명목지수부터 볼게요.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실질지수가 나오는데, 명목지수는 노도강은 그래도 빠져.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금강구도 빠지고요. 여기 성북구 동대구도 빠지는데, 여기 갑자기 치솟은 있죠, 이거. 요게 용산구예요. 근데 살짝 밀리죠. 실거래가만 밀린 게 아니라 부동산은 거기서도 용산구 밀린다고 나오대. 그 다음에 서초구, 초록색 서초구 혼자 빳빳하게 세우죠. 남들이 이렇게 빠지는데 혼자서 무슨 코브라야? 코브라네, 코브라. 딱 세우다가 그래도 오르다가 이제 빠지죠. 실거래가는 빠졌는데 부동산은 주간 데이터는 보합으로 나올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른 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는 아마 주간 시세는 데이터는 내일 아마 업데이트 될 텐데, 제가 다운받아서 내일 작업해서 올릴게요. 그러면 분명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은 하락폭이 더 커졌을 거야. 둘 다 마이너스 0.7%라고. 그것도 뭐 큰 건데, 근데 아마 0.7%면은 아마 지난주보다는 소수점짜리가 살 때 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강남구도 뭐 별로 못 오르다가 옆으로 기죠. 근데 여기서 잘 볼 게 송파구 보네. 송파구 명목지수예요. 물가를 반영 안 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 그러니까 강동구도 따라서 폭락을 해. 그러니까 여기 하남도 같이 폭락을 해. 지금 심각한 건요, 경기도 쪽이에요. 경기도 수도권에 이거 보세요. 수원 강경 폭락하는 거 보세요. 거기다가 여기 안양평촌은 진짜 폭락하죠. 자, 이 상태에서 실질로 볼게요. 실질은 명목지수가 보합이라고 그래도 실질지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어도 손해죠. 보합이면 손해예요. 왜? 이자 나잖아. 그 다음에
저기 세금 내고 복비는 한 번 냈으니까 그걸 n분의 1을 해야 되고 나중에 양도세도 또 내야 될 거고 그걸 월간으로 나누면 매달 내는 비용이 금리 말고도 많다니까. 수리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 충당금도 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실질로 바꿉니다. 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하죠. 이것보다 더 급락하잖아요. 왜? 오를 때는 얘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를 약간 둔화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더 급락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왜? 하락을 해도 내가 내는 이자는 계속 올라. 물가는 또 계속 올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내는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금강구도 빠지고요. 그리고 용산구도 한 이번 달은 모르겠지만 지난달은 약간 보합이었잖아. 얘네도 살짝 꺾이는 거라니까. 서초구도 꺾이잖아요. 실질로는 벌써 꺾였어. 강동구 박살나는 거 봐. 송파구 진짜 박살나죠. 강남구도 잘 버틴다고 하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못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경기도는 더 심해요. 여기 안양평촌 분홍색 봐봐. 얘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 남을 안양평촌의 인덕원 대우아파트. 아유 참.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하남 빠지는 거 봐요. 이게 송파구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강동구가 같이 폭락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부터는 하남도 폭락하지. 근데 구리는 따라 놀아요. 구리도 빠지긴 빠지지만 하남이 못 오를 때 얘는 올랐어. 왜? 워낙 싸거든. 하남보다 구리가 한 30-40% 싸지 않아요? 같은 평형이라 그러면? 하남은 완전히 서울이야. 난 그래서 구리로 가고 싶어. 요즘에 친구는 허리 다쳐가지고 캠핑 산책을 못 가고 영국 갔다 와가지고 한번 만나는데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만나네. 그동안 때는 코로나 얘기도 안 했어. 괜히 나중에 한 보름 있다가 만나더라도 찝찝해 할 거 아니야. 우리 유튜버는 뭐 코로나 걸리든 말든 우리가 뭐 뽀뽀할 것도 아니니까 뭐 옮을 일이 없잖아. 내 책임이 없어. 자 보세요. 7월달에 물가를 반영하니까 수두룩하게 빠지죠. 특히 노도강,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금강구 이 초저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 급락을 한다니까. 근데 뉴스에 나오니까는 뭐 소형 평수만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게 웃기는 소리라니까. 소형 평수만 죽어라고 파는 거야.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그거는 진짜 통계를 모르는 얘기예요. 기자들 진짜. 내가 방송하려고 캡처를 해놨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 10점 맨날 꼴등하는 애가 10점 맞았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걔는 맨날 90점 맞아. 그러니까 90점 맞는 애는 10점 맞는 애보다 90% 9배나 더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10점 맞는 애는 90점 맞는 애의 한 11%밖에 안 돼. 그 점수 비율이. 그런데 그 다음 기말고사에 90점 맞던 애가 50점 맞았네? 그러면은 이 90점 맞는 애는 10점 맞는 애의 5배밖에는 안 되죠. 그 전에 9배였는데. 근데 그 꼴등하는 애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는 공부 잘하는 놈의 10%밖에 11%밖에 안 됐어. 90대 10이니까. 근데 이번에 50대 10이 돼가지고 20%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 꼴등하는 놈이 점수가 20%나 더블 난 거야. 더블. 왜? 그 전에는 10%였는데 공부 잘하는 애 10%밖에 안 받았는데 이번에 기말고사에 20% 그러니까 더블 받은 거야. 더블 20%가 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공부 못한 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맨날 한 줄로 긋던 거 점수 그냥 4번만 동그라미 치던 거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약간 점수 10점 나왔어. 뭐 어쩌라고. 근데 엄마 아빠는 좋아가지고 난리야. 야 너 전에는 그 영철이보다 전에는 영철이의 9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5분의 1이라서 전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이제 20%라며. 너 그러면 더블 난 거네. 야 너 불티나게 팔리네. 소형 평수 불티나게 팔리네. 이 얘기 뭐냐면요. 소형 평수는 시장이 화랑이나 불황이나 계속 비슷한 수요가 있어. 젊은 층들, 신혼부부들 계속 소형 평수 사죠. 근데 화랑이 되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가 많이 되지. 불황이니까는 그것들이 거래가 안 되니까 전체 거래가 5분의 1 토막 났는데 소형 평수는 그 전에보다 조금밖에 안 줄었어. 그러니까 10점 맞는 애는 계속 10점 맞는 거야. 10점 맞던 애가 9점 맞았어. 8점 맞았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90점 맞다가 50점 맞았어. 그러면 이 8점 맞은 놈이 잘한 거냐? 지금 30평, 40평대 엄청 버블 때는 막 거래되다가 시장이 죽으니까 거래가 안 돼. 근데 뭐 40평, 50평, 30평 이런 그러니까 26평, 20평, 18평, 14평 이런 거는
화랑이든 불황이든 계속 거래가 돼. 역세권 아파트에 청년주택 막 엄청나게 거래가 돼. 이거를 모르고 기자들이 뭐 불티나게 팔린대. 그게 아니고 불티나게 팔고 있는 건 아니까 세력들이 그 실수요자들한테. 지금 마이크를 지금 목에도 안 차고 했네. 그래서 기침 소리도 별로 안 닿겠다. 다행이다. 이제 소리 좀 컸졌죠. 자, 경기도 심합니다. 이거 경기도 심해요. 7월달이에요. 아직 반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 주간 데이터인데요. 부동산을 보세요. 낙폭이 점점 커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전 소수점까지 계산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에 엄청난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자, 지난주에 0.067이에요.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0.07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0.07이야. 그러면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0.067을 반올림 해갖고 0.07이라고 그러고 얘가 좀 더 떨어졌을 거라고. 그러면 0.073이라고 쳐봅시다. 그래도 0.07이라니까. 반 내림 해갖고. 이해 가세요? 분명히 하락폭이 더 커졌을 거야. 만약에 0.7로 똑같다면 이렇게 막 급락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급하게는 안 빠지네. 이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 실거래가가 데이터가 얘보다 빨라. 그 다음에 거래, 야, 너무 없다. 이번 달에 지금 400건이에요, 400건. 지난달엔 1076건인데,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끝나가. 그러니까 1000건 깨진다고. 이제 이게 400건이라서, 지금 계산해보니까 800건이 안 돼. 자, 보세요. 자, 지난주 거 끝났고, 이번 달에 401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요, 692건이야. 700건이 안 되는 거로 나와. 놀라워. 이게 점점 1200건, 1100건, 1000건, 900건, 800건 하다가 이제 700건도 안 돼. 계속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거래가 더 안 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4월 달에 피크였네. 1744건. 왜? 3, 4월 달에 대선 효과가 있었거든. 근데 5월 달부터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니까 뭐 없어. 엄청 기대를 했는데 재건축 안 하고 어쩌고 뭐 부동산 부양책이 어쩌고 했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고 금리 뭐 낮춰주고 뭐 DSR 어쩌고 뭐 여러 가지 편을 봐줄 테니까 팔지 말으래. 근데 그게 팔라는 신호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몇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 올라갈 줄 알고 대책을 내놓은 거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려갈 줄 알고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완화책을 내놓는 거예요. 왜? 완화책을 내놔갖고 아파트가 올라봐봐. 그 성렬형 그럴 줄 몰랐어. 나쁜 놈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완화책을 내놓은 거는 자기를 뽑아준 소초구민들한테 충성하려고 그 완화책을 내놓은 거야. 그래야지 반발이 없지. 왜? 찍어줬거든. 근데 아파트가 하락해. 그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야. 나는 해줄 거 다 해줬어. 완화책 내줬어. 근데 아파트가 빠지는 걸 어떡해? 즉 사이클, 엘리어트 사이클에 따라서 빠지는 걸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보세요. 규제책을 내놔도 아파트값 상승하는 거는 사이클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완화책을 내놔도 하락하는 거는 사이클이 하락하는 사이클이에요. 즉 대통령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오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오든 김영삼 대통령이 오든 누가 하든 빠지는 사이클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15년 전에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 폭락했죠. 버블7. 지금도 서울시장 작년에 취임하고 나니까 지금 폭락하잖아. 작년 10월 꼭지치고 11월부터 폭락했어. 주간 데이터 시세만 보니까는 플러스. 그건 호가잖아. 호가.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이 무슨 실제 가격도 아니잖아. 내 라면 10만원에 누가 사가라. 이거 20만원, 어저께까지 20만원 불렀는데 내가 10만원에 줄 테니까 사가라. 그게 호가예요? 우메 떨어진 거 10만원이나 싸게 해주네. 감사합니다. 뭐 사줄래? 그러다가 이씨 코로나라 걸려라. 이씨. 전세는 꾸준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까지도 꺾이는 거 보이죠? 작년 10월달부터 꺾였어요. 그리고 전체 거래가 주는 거 보세요. 이번 제가 이거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 했거든요. 야, 이건 2019년, 2020년 때 작년에는 그래도 연초에는 되다가 연말에 가서 밀렸잖아. 근데 올해는 뭐야? 뭐 연초, 연말이고 없어. 연 단위로 끊어도 요 파란 연두색 선이 실거래가 5,000건이에요. 옛날에는 5,000건 이하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니까. 여기도 보세요. 엄청나게. 근데 작년 말부터 5,000건 이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2,000건 미만 내가더니 올해는 2,000건 이상이 없어. 이제는 1,000건 밑으로 내려가. 올 2월 달에 806건이 사상 최저치였거든요. 거래가. 이번에 700건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자, 거기다가 내일 발표되겠지만 매매 수급 지수도 아마 계속 나빠질 거예요. 계속 땅굴 파고 있죠? 부동산의 매매 수급 지수나 KB의 매매 수급 지수나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거 주간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 주간 상승률도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죠. 아유, 기침이 계속 나오고 목이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지? 가슴이 떨려. 아, 그 노래 부르고 싶은데 코맹맹이 소리 나오고 기침할 때마다 목에 진짜 편도섬이 부었다고 그러겠죠. 아마 새벽에 내내 기침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와이프한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목이 꽉 이렇게 막힌 거 있죠. 새벽에 그렇게 기침을 하니까 이불 3개를 뒤집어 쓰고 잤다니까. 하여튼 이거 보세요. 땅굴 파는 거 보이죠? 아마 내일은 아마 더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계속 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옛날에 여기 땅굴 파는 거 봐봐. 지금 이제 막 하락 시작했거든. 눈으로 보이죠? 이거 여기 작년 10월달에 상투 치고 걸 때 요 추세선이 중요한 거니까 이 추세가 다 들어맞는 거예요. 5월달에 요 추세 깨고서요 이제는요 슬슬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급락세가 올 거예요. 조만간에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부터는 아마 폭락 사태가 올걸. 지금은 슬슬 한 건 두 건 거래되면서 하락하지만 이게 91년 5월달에도 2006년 11월달에도 꼭지 친 다음에 처음에 서서히 빠지다가 나중에 급락이 왔다니까. 지금 빠지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단지별로 몇 억씩 하락한다고 그러지 거래 안 된 거는 보합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파트는 빠지지도 않았어. 거래된 어떤 데는 우리는 거래가 한 건도 안 됐어. 그거는 거래가 안 돼서 보합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거래 그 직전 마지막 거래에 비해서 1억을 싸게 내놔도 보러 온 사람이 없다니까. 실거래가가 체결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폭락으로 기록이 된다고. 지금 제 데이터가 완만하죠. 왜 그러냐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락한 건 한두 건은 거래가 되는데 집계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상승률 제로잖아요. 하락률 제로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단지가 1억씩 10개 단지가 1억씩 다 빠지면 하락률 10%가 맞아요. 그런데 10개 단지 중에 9개 단지는 거래가 안 됐고 1개 단지가 1억이 빠졌어. 그러면 그 지역은 1% 빠진 거라니까. 10%가 빠진 게 아니라 10개가 다 10% 빠지면은 10% 빠지는 게 맞는데 10개 아파트 중에 9개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고 1개 아파트가 10% 빠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1% 빠진 거로 계산된다고. 그러니까 완만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완만하다고 보이는 게 완만한 게 아니에요. 왜? 여기저기서 1억, 2억 뚝뚝 떨어지는데 지수는 조금밖에 안 빠지잖아요. 전체 지수는. 왜 그러냐면 집계가 0%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왜 급락세가 되냐면요. 전에도 1억 빠졌고 이번에도 1억 빠졌는데 왜 이번에는 급락이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0개 중에 하나만 1억 빠졌고 이번에는 10개 중에 10개가 다 1억 빠졌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 빠졌는데 이번에는 10% 빠진 거야. 그러니까 폭락으로 되지. 그러니까 그 1억 두 번 빠진 아파트 입장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빠지고 이번 달에도 빠지고 똑같은 비율로 빠졌다고 느낌이 들지만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전에는 1%밖에 안 빠졌는데 이번에는 10% 빠진 게 그 이유예요. 이거 통계를 모르는 기자들이 헛질하러 하는 거라니까. 이게 코로나나 걸려라. 자, 91년 고점과 지금 고점 이거 맨날 하는 거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2006년 버블세븐 무너질 때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반등하다 빠지고 반등하다 빠져서 나중에 여기 가속도 붙은 거 보이죠? 가속도 붙은 거. 이게 아까처럼 이때는 10개 중에 한두 개, 10개 중에 한두 개 이러다가 나중에 10개 중에 10개가 빠진다니까. 그런 사태가 온다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상투 친 거, 이번에 5월달에 추세 깬 거, 이게 전부 60년 동안에 추세 분석을 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놀랐다니까. 코스피보다 더 잘 맞아 이거. 엘리어트 파동을 서울 아파트가 더 잘 맞습니다. 이거 누군가 조작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투기 세력 중에서도 왕투기 세력이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파동 끝났습니다. 이제 파동이 시발점이에요. 이제 지금이라도 파는 게 1억 2억 낮게 파는 게 나중에 3년 있다 5년 있다 봤을 때 피눈물 안 흘릴 거예요. 저는 집 팔고 하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집을 팔았으니까 하락을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고사지내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락할 것 같아서 그 대응하느라고 집을 판 거지, 집 팔고 나서 오르면 약 오르니까 니들 다 빠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대공황이 올 것 같아서 집도 팔고 저 1억 8천으로 내 돈 대출 껴갖고 4년 반 만에 9억 2천을 벌었어요. 대단하잖아요. 511%예요 수익률이. 1억 8천으로 9억 2천을 4년 반 만에 9억 2천 중에 10%를 곳버스 투자해갖고 지금 50몇% 수익 나 있어요.
7,400 벌었다가 지금 5,000 몇백으로 줄었어. 그 중에서 또 10% 정도를 달러로 사놨어. 그것도 지금 거의 20%까지 났다가 수익 났다가 좀 줄었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세 가지는 더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아직 근데 아파트는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반토막 이상 빠져야 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겠죠. 그 사이에는 뭐 전세 사니까는 뭐 고르기도 좋고 뭐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아. 일단 평수가 훨씬 넓은 데로 오니까 이게 코로나 때는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파동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세훈 나오죠? 오세훈 3파의 꼭지에 오세훈 출연, 5파의 꼭지에 오세훈 출연. 5살 훈이 서울 아파트 폭락시키면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오르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었잖아요. 다음 대선에서는 또 부동산 대선이 될 건데 누가 아파트를 많이 폭락시켰나? 그럼 서울시장이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아파트 폭락시켰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요, 지방 아파트 엄청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폭락하면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 빠진 게 아니라, 대통령이 폭락시킨 게 아니라, 대통령은 전국 아파트를 올렸다고. 버블 세븐 때 전국 아파트 오른 거 아세요? 서울 아파트만 폭락했다고. 왜? 오세훈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세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너무너무 싫어요. 왜? 잘생긴 사람 난 싫어. 다음번 대선은 오세훈 대 이재명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오세훈도 좋아하고 이재명도 좋아해요. 윤석열도 좋아해요. 박근혜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하고 노무현도 좋아하고 김대중 좋아하고 김영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어. 이래야지 구독자가 이렇게 반감을 안 가져. 저는 장단컨대 다음번 대선은 오세훈 대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될 수가 있고 오세훈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오세훈 대통령이 시장이 당첨이 되는데 왜? 서울 아파트 폭락시켰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다음번 대선 당선이 된다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하잖아요. 경제 서민들 박살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재명한테 부채의식이 생겨요. 사람들이. 아유, 내가 이재명 뽑았으면 이 꼴 안 당하는데 윤석열 뽑아가지고 괜히 윤석열 찍어줘갖고 나라가 파탄났구나. 이런 게 자꾸 사람들이 부채의식 때문에 이재명을 찍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를 자꾸 분석해보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맨날 가서 짜옹해가지고 정치 좀 잘해주세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코로나 좀 살려주세요. 중국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북한이랑 너무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대통령 된다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잘못이 관련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 100% 이재명이 된다니까. 왜? 사람들은 부채의식이 있다니까. 아씨, 내가 그때 이재명 찍었어야 되는데 괜히 윤석열 찍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다니까. 에어컨이 아니고 부채의식이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는 그 대신 누구를 뽑자마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왁구를 보니까 부동산과 주식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정치 경제 문화를 보니까 또 코로나를 보니까 내가 걸려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는 1순위야. 누구냐? 누구지?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물망에 오른다는데 아직은 멀었어. 차기 정도는 되겠다. 초장부터 이렇게 지금은 어떤 인기 잠깐 이거지. 사람들이 주판을 재봤을 때 서울 아파트 폭락시켜준 게 누구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폭락시킨 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락시켰다. 왜? 버블세븐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아파트 폭등시켰거든. 4대강 해갖고. 일단 부동산으로 본 정치 경제였습니다. 자, 이거 금리 때문에 빠져요. 2년 정도 있다 빠진다는 거.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장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 나오죠? 1, 2년 있다가 못 견딘다니까, 이거를.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초구 넘어져 8억독 반포주공 폭락. 야, 코가 막히니까, 약간 비음이 생기니까 폭락 좋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초구 실거래까지도 무너지나. 누구냐? 웃음 바이러스 교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이렇잖아. 이런 목소리가 누구다 있더라. 저기
도올 선생도 이런 목소리죠. 야, 나도 이런 목소리 되니까 좋다. 앞으로 이거 약간 리얼하게 박감사님 목소리랑 비슷한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박감사님 마치도록 할게요. 재미없다.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저 죽겠어요 지금. 어깨도 아프고 왜 이렇게 나 팔뚝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금이 따라락. 와, 이거 진짜 여기 팔이 막 여기 어깨가 여기 탁 스쳐도 쓰리다니까. 나 이런 몸살 감기는 처음 봤네. 아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톤, 병상 톤. 그래도 엘리엇을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멤버십 하고 나서 좀 의무감이 더 생기긴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